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최재해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실제 사건인데, 오늘 사건은 요즘에 이제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과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사건이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실제 사건만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 실제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오늘 사건은 저희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이고요. 네. 원고의 남편이 네. 이제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니까 네. 원고가 남편 직장 직원인 피고를 상대로 이제 너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 예, 너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자, 이것도 실사건이죠. 서울가정법원에 이제 피고 이제 1심, 2심 저희가 다 선임했는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1심은 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 1심, 2심 다 승소. 어떻게 보면 전부 승소한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원고가 꽤 뭐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원고 남편과 피고의 출입국 기록이 일치를 한다거나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을 또 원고가 목격을 하고 그런 증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냥 일반적이면 상대방 그렇게 증거가 충분하다. 뭐 그 정도 증거 충분한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사실이든 아니든 만약에 그런 증거가 확실하면은 거의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사건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패소가 가능성이 큰 사건인데 어떻게 됐나요? 패소한 건가요, 그럼? 일단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전부 승소를 해서 어떻게 원고 청구가 승소했습니까? 기각되었고 네. 정말 까다롭고 어려웠던 사건인데요. 네. 왜냐하면 원고가 가진 증거만 보면 부정행위를 했을 수도 피고가 있겠다. 부정행.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의뢰인이 이제 억울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바람 안 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상대방이 낸 거 보면 증거가 너무 확실해. 네. 그럼 우리도 물론 의뢰인의 말을 믿어야겠지만, 상대방의 증거 확실한데 이거 긴가민가이나 그렇게 살짝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어떠셨어요, 때는 이제 어때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 변호사 입장에서. 그래서 의뢰인이 가지고 계신 증거를 토대로 원고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반박해 볼 수 있으면은 정말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는 오히려 좀 재판부에서 보기에 더 안 좋게 볼 수 있겠다. 오히려 더 위자료가 좀 늘어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좀 의뢰인을 설득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은 끝까지 의뢰인을 믿어드렸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 변호사님은 객관적인 증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의뢰인의 말을 믿는 편이세요? 일단은 믿고 다만 그 다음에는 의뢰인이 가지고 계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같이 의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일단은 의뢰인의 말을 믿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증거, 뭐 기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나? 아니면 선배 법조인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법조인은 기록도 중요하지만 기록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어라. 사람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기록이라는 게 좀 불완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봐도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건이 생겼습니까? 그게 다 기록만 보고 이제 우리 법조인이 이제 기록의 함정에 빠진다고 하는데 이 기록만 보고서는 사람을 안 믿고서 그런 이제 오판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을 믿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신 분은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일단 그분의 말을 믿자. 변호사가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 그분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에서 왔는데, 아니 변호사도 본인 말을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요? 뭐 검찰이 믿겠어요? 법원이 믿겠어요? 일단 변호사가 좀 믿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뒷받침해서 증거라든지 이걸 보강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건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뢰를 했는데 그 신뢰 과정에서 점점 이제 의뢰인의 말이 사실로 밝혀진 사건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의뢰인께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게 본인이 사실은 동성애자다라고 하시면서 동성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상간녀 수송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원고가 너 우리 남편하고 바람 폈지? 그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그 우리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여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동성애이기 때문에 여성한테 끌리지만 남성한테 안 끌립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바람을 필 수가 없잖아요, 남자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입증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죠? 다행히 의뢰인께서 애매하기는 한데 예전에 동성 인연과 뭐 주고받았던 뭐 메시지라든지 내가 아닌 동성애가 있다. 옛날에도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본인 어떻게 보면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 한 거에 굉장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밝히기 어려웠을 텐데 본인도 억울한 걸 밝히기 위해서니까 법원에서 커밍아웃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재판부도 좀 약간 놀라셨겠는데요?
그쵸. 재판부께서 근데 이제 판결문에 네. 그 피고의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청구 기각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거 법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린 마음으로 보셨네. 보통 이렇게 주장하면 뭐 그거 말이 안 된다. 증거 없다 이렇게 해서 뭐 각하나 기각시킬 것 같은데 법원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사건을 들어주셨네요. 예, 이 사건이 이제 1심에서 청구 기각이 되고 나서 원고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 판단까지 받았는데 네. 이제 항소에서도 항소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심, 2심 판사님 모두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판단을 네. 해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요즘에 이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하고도 비슷하죠? 그 사건도 그쵸. 뭐 어떻게 이런 비슷한 쟁점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저희도 뭐, 기사를 예, 통해서 사건. 접했는데 이제 예. 이런 사건에서 이제 남편이 뭐 아내가 뭐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아내분은 그 지인 남자는 동성애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음을 이제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저희도 비슷한 사례를 사건으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겠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내가 바람 폈어요. 어떤 남자친구랑 바람 폈어요 했는데 사실 그 남자가 동성애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뭐 동성애자라고 하면은 뭐 동성애자 또 여사친이 많잖아요. 여사친 많으니까 어떻게 뭐 친한 남자친구인데 그걸 다 바람으로 몰아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사건에서 굉장히 또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죠. 진짜 나는 이 여사친 요즘 젊은이들 유명한 남사친인데 자꾸 그거를 만났다고 해서 뭐 부정행위를 뭐가 아니고 굉장히 당사자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에서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었음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기억나요, 이 사건은. 이제 워낙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 굉장히 억울하셨어, 오면서. 네, 정말 믿어달라고. 네. 이것도 사실 의뢰인은 믿어야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뢰인이 이렇게 억울하다 하니까 일단 저희는 믿고 상대방이 아무리 뭐 증거를 많아도 일단 그걸 하나씩 깨면서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쨌든 법원도 잘 맞아서 운이 좋았고요. 자, 이 사건이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피고가 뭐 좋아했다기보다 굉장히 안심했다?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의 그런 억울함을 풀렸다 이런 좀 느낌이셨겠네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피고분께서 그 선고길에 이제 결과를 저한테 들으시고 근데 저도 굉장히 결과가 잘 나와서 너무 뿌듯했고 정말 1심, 2심 하면서 의뢰인과 함께 정말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이라서 정말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다 싶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이제 종종 있어요. 뭐 이런 사건까지 가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억울한 게 잘 이제 해소가 돼서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가 억울한 일 없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